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틀째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문회 첫날에 보낸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죠.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입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네네. 첫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좀 제기했었잖아요. 네, 어제 예. 첫날 결과 이거는 소명됐고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각각 어떤 걸까요? 예, 원래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2020년부터 5년간 원래 수입보다도 이게 지출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출에 사용된 다른 수입이 또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예. 뭐 그 금액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총리 후보자의 말로만 지금 뭐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서 다 현금으로 한 6억 정도를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뭐 사용처 같은 것은 현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외에도 그런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현금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공직자 윤리에 맞는 부분인지 예. 하는 문제는 새롭게 제기가 됐고요. 예. 또 청와대 관련해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새로운 문제점이 또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 소명된 것은 별로 없고 예. 오히려 좀 의혹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이제 보니까 이 수입 지출 안 맞는 돈 안 맞는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일 2번, 그다음에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 요렇게 얘기해서 숫자는 김민석 후보자 말대로 하면 숫자는 맞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예. 구체적으로 실제로 돈이 그렇게 갔는지 없는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후보자 본인이 뭐 다 현금으로 받은 예. 것이라 하니까 확인되는 것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런 좀 재산 증식의 소득원이 무엇이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뭐 강연료가 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강연료가 5년간 합쳐보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지 않냐 하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제 축의금, 조의금, 뭐 출판기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처음으로 5년 동안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한 2억 정도 받았다 총액으로 예. 월 한 200~300씩 계속 받아왔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고 예. 또 이제 가족한테서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되물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런 좀 예.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의원님 이게 이제 자료를 현금으로 오갔기 때문에 뭐 자료를 네네. 제출한다라도 자료로 뭐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김민석 후보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의원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후보자 본인의 원래 말로만 예.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예. 청문회에는 당연히 증인 참고인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야 간에 서로 증인 채택에 관련된 공방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문회 날짜도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3일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예. 이틀로 줄이면서 대신 자료 제출은 충실히 하겠다. 예. 이렇게 민주당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자료 관련해서 네네. 후보자 측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전례를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 네, 참 그 부분도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난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에서
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내라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요. 예. 또 한덕수 총리가 약 50년 동안 이제 공직을 했던 분이니까 50년 동안의 출장 기록과 출입국 내역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연기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협치와 조정 능력을 자기의 장점으로 내세우면서도 예. 대답할 때는 꼭 한독수, 황교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전임 총리가 냈던 자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꼭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에 총리 같아졌던 분들 예. 이런 분들만은 꼭 예를 들면서 뭐 자기도 그 예에 따랐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그런 자료에 비하면 예.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정말 필수적인 자료밖에 없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님 이게 네네. 청문위 위원들이 뭐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하듯이 자료를 뭐 저 강제적으로 보거나 이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예. 거니까 어차피 본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뭐 본인의 은행 계좌 내역 중에서 뭐 이제 의심스러웠던 그 예. 돈 거래를 해명하기 위한 예. 어떤 출입금 내역이라든지 예. 또 최근의 뭐 출입국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공방으로 끝나겠네요. 오늘도 아마 2차 청문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첫날 예. 그 총리 후보자께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자료 제출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오늘마저도 자료 제출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예. 정말 깜깜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한방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앞서 뭐 논문 석사 논문 표절 얘기도 좀 하셨고, 네네. 이 도덕성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총리 후보자로서 실력, 능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부족한데 이런 입장이세요? 예, 오늘 이제 둘째 날이니까 예. 뭐 아무래도 또 정책적인 측면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검증을 할 건데 예. 어제만 해도 당장 뭐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자꾸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도 전혀 엉뚱한 수치를 대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본인의 그런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만 생각하시다가 가장 기본적인 지금 총리로서의 경제 문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검증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네네. 사실은 인사청문회 그 본류보다 이게 더 좀 관심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이 박선원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제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직접적으로 주진우라는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닌데 네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요 얘기 나오니까 주진우 의원이 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냐 사과해라 이게 인권 침해다 사과해라 박선원 의원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좀 공방이 오갔어요. 네. 어제 이 얘기는 박선원 의원이 왜 꺼냈다고 보세요? 네, 참 그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되면서 원래 이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의원들끼리 함께 특위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예. 저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료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꼭 민주당에서는 우리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을 공격하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특위위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을 발표해 왔거든요. 예.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또 다른 행태의 참 다수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예. 그런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제가 한 질문 중에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후보나 이 병력은 전혀 두 분 다 이행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박선원 의원이 또 상대방 당의 특위위원들에 대한 또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된 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의 병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의문이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 의원님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뭐 발부될지는 오늘 오후에 봐야 되는데 예. 이거 특검이 무리해서 발부한 겁니까? 세 차례 불응했다고 하던데 아니면은 수사 절차상 당연히 이거는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소환에 불응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또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그 재판부의 결정으로 지금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전혀 별개의 범죄가 아닌 이상은 뭐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상 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하겠다는 것도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사실관계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이 수사기관에서 다시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문은 들고요. 그러면 다만 법원에서 오늘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발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발부되면은 물론 이제 체포가 된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지 뭐 결정은 하겠지만 이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그 심사 과정에서 또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